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약의 진실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채널의 구독과 수입에 연연하지 않은 채 또 채널을 걸고 수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최전방에서 수정해왔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내려 묻고 싶고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탄핵 전국 당시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호한 처신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또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소장의 충격적인 폭로도 준비되어 있으니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신 다음에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이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임창종, 안창호, 방일원, 거기서 조용호 등 총 9명이었고요. 이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3명은 국회에서 선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은 가능하지만 정년은 70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을 때 헌법재판관 2명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요. 소장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1월 30일까지였고 날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박근혜를 파면한 다의 주인공인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부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항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여서 당시 대법안정이었던 양승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6일 이선의 변호사를 부임자로 지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3월 13일이라 그랬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에 의해서 2017년 3월 29일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부임재판관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나경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박한철 후임이 재판관 임명을 촉구까지 했지만 황교안은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에요. 팩트조 그 당시 대권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황교안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요. 며느리도 몰라요. 황교안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 국정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일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박한철 재판관 후임자의 지명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교안이 유명을 안 했으니까 바로 문재인에게 부임자의 지명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자, 문재인은 2017년 8월 8일 박한철 재판관의 부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이었던 유남석을 재지명해서 유남석이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이 돼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허유포했다라고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하실 겁니까? 또 당시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느냐? 박한철 자신의 후임자 임명이 지체가 되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임기 만료 6일을 앞두고 2017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론 기일에서 폭탄 성능을 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 임기가 1월 30일에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이거는 이정미 재판관이죠.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부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재판관 6명 이상을 바깥으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데에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3월 13일 뭐요? 3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정민을 믿어서 이정미만이 할 수 있어서 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딱옷을 박아서 6월 초까지 시간이 있는데 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에 딱못을 박아서 그 안에 끝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했을까요? 시간도 충분히 6월 초까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무임 재판관을 임명권이 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서 문재인이 임명하도록 했을까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2명이든 우리 편을 꽂아놔야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왜 문재인이지 좋아하는 사람을 꼽아 놓게 했을까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에 정지의 능요 비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최소원 안종범영어성의 공소장이 주된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제51조를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가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아무런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찌라시 같은 언론 기사만 첨부해 놓은 못생겨서 헌법재판소는 제51조의 근거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에 부합했다라는 겁니다. 절차 위반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국회는 조작되고 선동된 여론이 편승하여 증거도 없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버렸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정말 대단히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리기간을 제한한 다음 못 박은 다음 쫓기듯이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 즉 황교안 전 총리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또 다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벌인 사태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하에 무조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증문명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른바 촛불난동이라는 광화문 광장의 인민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무력화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기대어 탄핵의 형식적 절차를 완성하는 용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수사를 통해서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하여 가면서 먼저 선조치 후보고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해 가면서 한약의 실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들이 연속되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정치 보복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